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은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90% 확률로 우상향하고 있고 금값은 76% 확률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할 때 미국의 1등 주식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미국의 1등 주식이고 지금 2등 주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가 한 회사다. 우리가 이제 환율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내 투자금의 90%는 미국 주식, 내 투자금의 10%는 한국 주식을 하고 종목은 딱 하나다. 미국 주식을 꼭 사야만 환율 상승하는 것을.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의 김대중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6년 환율이 이제 1,460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저는 대한민국의 환율은 계속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바로 국가별 GDP 순위인데요. 대한민국은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 13위입니다. 국가 GDP는 세계 13위이고 국가 GDP가 13위고 수출액 기준, 제조업 수출액 기준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5대 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국제 결제에서 우리 원화가 결제되는 비중을 말하는데 세계 20위까지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우리 대한민국 아마 원화가 결제되는 비중은 0.1%, 35위에서 한 40위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제조업은 육성했지만 원화를 육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가별 GDP 점유율 한번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GDP의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이 전 세계 주식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미국 주식을 함께 해야 되고 내가 주식 투자금의 90%는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60대 1.5이기 때문에 맞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그래프는 외환보유액은요. 제가 매달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정부가 1월 달에 발표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는 4,300억 달러입니다. 근데 정부는 한국은행이 발표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외환보유고 국가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밑에 한번 보시면 주요국의 외환보유액입니다. 중국이 3조 달러, 일본이 1.3조 달러, 대만은 6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현재 9위입니다. 4,300억 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뒷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025년 12월 기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 GDP의 23%밖에 없습니다. 스위스, 홍콩이 전부 다 100%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대만도 6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GDP의 77%나 외환보유고를 비축했기 때문에 우리가 1997년도 한국이 파산했을 때 대만은 끄떡이 없었다. 이와 같이 환율의 가장 주요한 방파제가 외환보유고이고 두 번째가 통화스와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통화스와프, 한일통화스와프 두 개 다 없습니다. 제1방어막인 외환보유고가 취약하고 제2방어막인 통화스와프 미국과 일본이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취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적정 외환보유고에 대한 이론인데 이것은 이미 20년 전에 국제결제은행이 2004년도에 대한민국의 적정한 외환보유고는 9,200억 달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IMF가 신제한한 거 한번 보시면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IMF의 기준을 따라서 외환보유고를 비축했던 아르헨티나는 현재 10번째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결론은 IMF가 권고했던 외환보유고보다 더 많이 비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IMF가 권고했던 그거 정도만 비축했더니 국가가 파산한 겁니다. IMF가 권고한 그 방법을 보면 유동외채 30%, 주식자금 15% 이런 겁니다. 우리가 BIS가 대한민국에 권고한 외환보유고는 9,200억 달러인데 현재 4,300억 달러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결제은행이 한국에 권유한 것보다 절반 정도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구하는 공식은 3개월 정상지급액입니다. 대한민국이 석유를 사올 때 결제하는 금액을
우리가 경상지급액이라고 부르고, 유동외채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외국에서 돈을 빌려올 때 단기채권, 중기채권, 장기채권, 채권은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기채권은 1년 안에 만기가 들어오는 것, 중기채권은 1년에서 5년 안에 만기가 오는 것, 장기채권은 5년 이상의 채권을 장기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기나 장기채권은 만기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채권의 2배를 우리는 유동외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현재 단기채권 금액이 한 1,5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유동외채가 3천억 달러가 나오는 겁니다. 3개월 경상지급액은 매달 석유를 사올 때 결제되는 금액이 한 500억 달러다. 그래서 곱하기 3을 하면 1,500억 달러거든요. 거기에다가 유동외채를 더해서 우리가 4,500억 달러가 기도티의 그 모형입니다. 결론은 한국이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한 것보다 외환보유고가 매우 부족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외화자산 구성 한번 보시면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중에 36%는 미국의 정부채권, 23%는 미국의 정부기관채, 미국의 회사채, 현금은 지금 4%밖에 없습니다. 한 18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가 협상을 할 때 200억 달러씩 매년 10년간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그럼 2천억 달러를 우리가 미국에 투자해야 되고, 또 마스가 조선업 분야에 또 1,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됩니다. 결론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R 스퀘어라고 되어 있죠. R 자선입니다. 우리 경영학이나 통계학에서는 결정계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84% 확률로 환율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원 뜻인데, 그 설명 좀 이해가 어려우니까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도에 환율은 1,600원까지 오를 것이다. 우리 학자들이 가장 예측하고 있는 환율의 인상치는 1,55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환율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외환보유고와 통화스와프, 세 번째는 바로 국가부채율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부채율 2026년도에 52%입니다. 그러니까 52%는 안심해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공기업은 다 정부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기업 부채를 다 포함하게 되면 한국의 국가부채율 현재 130%입니다. 지금 프랑스가 113% 국가 부채율을 가지고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비를 줄이지 마라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유로화를 쓰기 때문에 국가가 부도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국제결제에서 원화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통화스와프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제발 600억 달러라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원화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잘 받아주지 않는다. 한국이 제조업은 아주 강한 나라지만 금융이 약한 나라입니다. 사람 몸의 피와 같은 존재가 금융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금융을 육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할 때 미국의 1등 주식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미국의 1등 주식이고 지금 2등 주식이 구글로 올라왔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최근에 역전을 했습니다. 구글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가 바로 구글이라는 회사고 구글이라는 회사는 바로 알파벳이라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율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은 60대 1.6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는 내 투자금의 90%는 미국 주식, 내 투자금의 10%는 한국 주식을 하고 종목은 딱 하나다. 미국은 엔비디아고 한국은 삼성전자인데요. 제가 이제 그 이유를 1조 자산가가 된 투자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자기 월급의 25%를 월급날 25일이죠. 우리가 보통 월급 받으면 무조건 시가총액 1등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 1970년대부터 주식을 투자해서 단순하고 큰 원칙은 무조건 시가총액 1등이었습니다.
2000년부터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제가 5년 전 5만 원 할 때부터 사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시가총액 1등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2017년도 기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2017년, 18년도부터 시가총액 1등만 계속 사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은 애플이었다가 엔비디아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시면, 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5조 달러, 그 밑에 보시면 알파벳 A와 C라고 있죠. 이게 구글입니다. 알파벳 A와 C가 아마 이번 연도 몇 달 안에 이제 역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엔비디아에 투자된 종목을 다 알파벳으로 바꿀 겁니다. 알파벳 A가 지주회사이고 알파벳 C가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쿠팡이 한국에는 사업하는 회사고 쿠팡 INC가 지주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파벳 A를 사면 된다. 알파벳 A와 C를 더하면 지금 현재 한 3조 5천억 달러, 4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애플은 이제 거의 따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엔비디아가 1등인데 역전을 하게 되면 다시 투자금을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 800조입니다. 불과 이거 제가 PPT 만들 때보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만에 100조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9대 1로 분산 투자해야 되겠고 미국 주식을 꼭 사야만 환율 상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 투자금의 한 10%는 금을 사도 좋습니다. 지금 금은 76% 확률로 계속 우상향합니다. 그러니까 원달러는 84%, 금은 76% 확률로 계속 우상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은 어떤 형태로 사야 하나요? 내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은 실물을 샀더라고요. 종로에 가면 부가세를 주지 않고 실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한 돈에 82만 원 줬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한 돈에 한 95만 원, 100만 원 하는데 종로에 가서 직접 사게 되면 부가세를 물지 않고 직접 내가 실물을 살 수 있다. 10돈이라고 하면 이제 한 양입니다. 손가락 이 정도 크기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내가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실물을 샀다. 그래서 ETF를 사는 방법도 있는데 ETF를 사면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실물을 사게 되면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저도 안 사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동네 금은방에 가는 것보다 종로 3가 가서 사면 부가세도 면제받고 10% 정도 이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은 미국 주식과 급이다. 이렇게 보죠. 교수님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저는 내 월급 받는 날 무조건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은 현재 엔비디아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애플을 샀는데 2025년 6월 달부터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등이 됐습니다. 저 원칙은 1조 자산가가 된 투자법 같이 똑같이 해야 됩니다. 절대 2등을 사서는 실패하는 겁니다. 한국에는 삼성전자가 1등이고 하이닉스가 한 500조로 2등입니다. 원칙은 무조건 1등이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조 자산가가 된 그 투자법 네이버에 들어가면 그 기사가 있고 제 블로그에 들어오면 볼거리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원칙은 무조건 시가총액 1등,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은 바로 엔비디아고 한국의 시가총액 1등은 삼성전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3,0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 작년에 60개의 기업이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사람들 보면 1등 주식을 사지 않고 급등하는 코스닥 종목이라든지 급등하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테슬라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샀다고 그래요. 테슬라도 저도 사봤지만 급등 400달러 갔다가 100달러도 되고 75% 내리더라고요. 다시 또 500달러 가까이 왔죠. 급등 급락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테슬라 같은 종목이 어렵습니다. 테슬라의 스페이스X가 2026년도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47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원칙은 시가총액 1등이 아닙니다. 현재는 시가총액 1등은 엔비디아고 저는 알파벳 A라는 회사가 시가총액 1등이 된다면 다시 또 바꿀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을 믿으라는 얘기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원칙은 무조건 미국의 시가총액 1등 엔비디아, 한국은 삼성전자고 1등 종목이 바뀌면 투자금을 전액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말은 많지만 실감이 안 나는데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지금 이제 제가 요약일에 한번 보고 계신 게 우리나라의 경제 현황에 대한 요소인데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올해 한 2%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728조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보다 한 8%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아까 이제 국가 재정 우려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가 10번째 국가가 파산했고 파키스탄을 포함해서 10개 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에 관세 협상을 하면서 2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간접 투자는 미국의 국채와 채권을 사는 방법이고 직접 투자는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의 국채나 채권을 사는 간접 투자를 하지 말고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큰 요구사항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표에서 보는 것처럼 매년 1000조 정도 수출하고요. 한 900조 정도 수입합니다. 100조 정도가 이제 무역 흑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은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90% 확률로 우상향하고 있고 금값은 76% 확률로 오르고 있습니다. 원화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한 40위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외환위기 가능성 30%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현재 우리 IMF는 국가부채가 60%를 넘어서게 되면 위험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부채율은 순수한 국채는 52%지만 군인연금을 포함하면 이미 130%라는 겁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우리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이미 130%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가 왜 30%라고 써놨는가 하면 우리의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두 번째는 한미와 한일 통화 스와프가 없습니다. 미국이 해주지 않았고 일본과는 지금 100억 달러만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보 요구가 부족하다. 이런 요소가 가장 큰 위험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F가 우리나라에 경고했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국가 부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국가 부채율이 정부가 말하는 순수한 국채는 52%지만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실제로 정부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다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는 130%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재정을 확대할 만큼 여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가 인상률은 2%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1%입니다. 2025년도. 그러면 우리 학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예산의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 2%에다가 물가 인상률 2%, 경제 성장률 1%를 더하면 3%입니다. 그 3% 정도의 국가 예산을 증가했다면 저는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8% 올려버렸습니다. 너무 국가 예산이 크게 증가됐다는 거고 이제 그 국회와 민주당에서 이제 국가 예산 증가를 8% 했는 이유는 지방선거가 6월 3일 날 있습니다. 선거도 있고 경제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대 재정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 보시면 대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들은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는 것도 좋고 제가 강의에서 만났던 어떤 분은 회사 돈을 가지고 개별 주식, 뭐 엔비디아나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급등했다가 급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S&P 지수를 사는 겁니다. 지금 현재 ETF라고 부르죠. 주가 지수를 사는 건데요. 미국의 주가 지수는 평균 수익률이 매년 한 30% 정도 됩니다. 나스닥은 30%, S&P 지수는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은행에 적금을 넣으면 3% 이자를 받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지수는 연평균 수익률이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은행 적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30%만 받아도 대단한 겁니다. 1년에. 그래서 주가 지수에 투자해라. 법인 돈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더라고. 이게 손해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개별 종목은 하지 않고 이런 ETF 주가 지수를 산다. 그래서 S&P 주가 지수 또는 나스닥 주가 지수를 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게 이제 워렌 버핏은 S&P 지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워렌 버핏은 자기 자산의 절반은 애플이고요. 나머지는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뭐 구글, 최근에 작년에 구글도 많이 샀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은 주가 지수 사지 않지만 본인은 그러니까 애플이나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면 꼭 미국의 우량한 종목,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1등, 구글, 알파벳이 2등,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입니다. 이 5개의 분산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다. 저는 항상 시가총액 1등, 엔비디아, 구글 이런 건데 한국은 무조건 삼성전자죠. 저는 하이닉스가 다시 1등이 된다면 다시 또 삼성전자를 바꿔야 되겠지만 현재는 800조, 한 550조 정도 됩니다.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1등이고 1등 종목이 왜 좋은가 하면요. 삼성전자는 현금이 100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현금이 많기 때문에 가장 우량한, 가장 좋은 사람들을 뽑고 또 가장 우량한 기업들 M&A를 하는 겁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만드는 기업입니다. 바로 본인들이 막대한 현금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인수한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삼성전자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우량한 기업을 해서 사들이고 가장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가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가총액 1등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성장률보다 코스피가 많이 오른 상태인데 현재 버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앞에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자, 이게 우리나라의 소압 분석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강점, 대한민국의 약점, 대한민국의 기회와 위험 요소를 한 건데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강점은 한국은 세계 5위의 제조업 강대국입니다. GDP는 세계 12, 그러나 금융은 세계 40입니다. 약점을 한번 보시면 환율이 저는 아마 1,500원, 1,600원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6년 환율이 계속 오른다고 보고 있고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합니다. 거기에다가 노란봉투법 이제 금년 3월부터 시행이 되고 대한민국의 강력한 노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노란봉투법도 시행되는 데다가 또 강력한 노조가 있기 때문에 제일 밑에 보시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출이 우리나라에 투자 들어온 것보다 한국 기업이 빠져나가는 걸 유출이라고 부르는데요. 2배에서 5배나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취업률 45%입니다. 우리 자녀가 취업을 못하는 게 개인이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반도체를 공장을 지었습니다. 202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60조를 투자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30조를 투자해서 공장을 또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법인세를 최근에 1% 올렸죠. 2026년부터는 법인세를 1%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더 올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계 평균의 법인세는 21%입니다. 싱가포르는 17%고 아일랜드는 12%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21%인 법인세를 15%까지 낮춰서 전 세계 제조업 1위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른쪽에 기회도 있다. 우리가 시가총액 비중은 60대 1.5고 또 위험 요소는 바로 한미나 한일 통화 사프, 또 인구의 감소 이런 게 복합되어 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가 더 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한국의 실제 경기 침체를 부양할 확률이 높나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장기 전망한 겁니다. IMF가 전망한 건데요. 2026년도에 2%, 앞으로 2%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2%라고 하는 것은 잠재 성장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놔둬도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먹고 자고 일어나서 이제 일하러 가는 거 성장률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5% 이상 성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세계 경제 성장률입니다. 전 세계가 한 2.7%, 선진국은 현재 1.8%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개발된 도로라든지 건설 이런 게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낮은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시는 것은 전 세계 어느 국가가 경제 성장률이 높은지를 보여주는데 1위가 인도입니다. 2위가 바로 인도네시아, 중국이 3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 정도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가 후진국일수록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일수록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유치산업보호론 이런 말을 씁니다. 따라잡기 효과 이런 말을 씁니다. 유치산업보호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가 이제 어린아이 유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의 경제를 발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수입을 막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 대만이 전쟁 이후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일본 자동차나 미국 자동차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커진 거죠. 경쟁이 확보되면 이제 개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유치산업보호론이고, 따라잡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인도나 인도네시아 보시면 6%씩 성장합니다.
어려운 나라일수록 따라잡기가 좋다는 거죠. 개발된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건설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후진국이 경제 성장이 높다. 그것을 이렇게 따라잡기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렇게 2%인 경제 성장률을 빨리 올려야 되고, 저는 방법이 굉장히 쉬운 게 있습니다. 한국은 우버가 금지되어 있어요. 타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신산업만 허용하면 되는 겁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버를 허용하고 우버가 벌어들인 돈의 10%가 택시 산업에 기부가 되어서 신산업과 구산업이 함께 성장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정부가, 국회가 택시기사들이 우버를 금지한다고 해서 금지시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택시는 기존의 택시에다가 우버라고 하는 간판을 붙인 겁니다. 외국인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우버는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게 바로 우버입니다. 저는 정부가 이렇게 우버만 허용해도 한 30만 개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등 조세 문제로 외국으로 이민 가는 부자들이 더욱 늘어날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2026년도 우리나라 세제 개편안입니다. 한번 보시면 정부가 법인세도 올렸고요. 25%. 지방세를 포함하게 되면 26%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양도세, 정권거래세 다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세금을 낮춰주는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아일랜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법인세가 제일 낮은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전체 근로자 20%가 다국적 기업에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세금이 50%인 것을 12%까지 낮춰서 많은 기업, 유럽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다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인구가 한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토는 대한민국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이렇게 세금을 파격적으로 낮춰가지고 다국적 기업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한번 보시면 아일랜드고요. 이게 아일랜드가 50에서 12%까지 낮췄습니다. 세금을 낮추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가 되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고 상속세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상속세율 현재 60%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율을 60% 내는 것보다는 해외 반출세라고 해서 한 27% 냅니다. 27% 내고 해외에 나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현재 20개 나라가 상속세가 없습니다. 싱가포르와 캐나다 대표적입니다. 많은 한국의 부자들이 1년에 한 1000명씩 빠져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천억 부자들은 상속세를 60%안 내고 해외 반출세를 내고 나가서 상속세가 없는 이런 싱가포르나 캐나다에서 한다는 겁니다. 기업을 영속적으로 이어주고 대를 이어서 하게 되면 중소기업이라도 상속세를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싱가포르라든지 캐나다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목표입니다.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영속적으로 이어가라. 우리나라는 반대로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고 복지비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게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싱가포르, 캐나다 이런 나라처럼 세금을 좀 낮추고 다국적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박리다매입니다. 지금 당장은 법인세가 좀 손해를 보지만 더 많은 해외 기업이 한국에 투자된다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부도 세금을 거두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혼례 예산이 728조인데요. 주식으로 해서 받는 정권 거래세 한 1% 정도 됩니다. 한 7조 정도. 그러니까 캐나다, 지금 현재 싱가포르는 정권 거래세를 제외하고 배당세도 없고요. 주식에 대한 양도세도 없고 약 상속세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나라가 상속세와 세금을 낮추어서 그 경제를 부흥시키는 겁니다. 캐나다는 전체 기업의 35%가 해외 기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3,0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60개의 기업이 부도가 났고 해외 기업은 한 3-4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싱가포르가 전 세계 우량한 기업을 불러와서 상장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토스하고 야놀자가 미국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을 하게 되면 한국에 상장하는 것보다 시가총액의 10배 정도 더 인정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창업자에 대한 의결권을 10배 정도 더 인정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창업자에 대한 의결권이 똑같습니다. 한 주입니다. 개인이 가지는 한 주와 창업자에 대한 의결권 한 주이기 때문에 적대적 M&A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어렵다. 미국은 창업자는 10배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우대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주식과 관련된 세금, 한국은 증권거래세, 배당세, 양도세 다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만 받고 있고 미국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양도세만 받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두 개 다 받고 있는 것이 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싱가포르 모델 같이 증권거래세만 받든지 세금을 좀 줄여줘서 주식시장을 좀 더 부활시키고 한국 경제를 더 성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